육류가 10%, 설탕 57%가량 각각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샘표도 앞서 올해 1월에는 이 깻잎이나 장조림과 같은 반찬 통조림 제품 12개의 가격을 평균 35% 올렸고, 여기에 또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 제품 가격도 평균 42%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오뚜기도요, 이 들기름 제품을 최근에 한 9%가량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뚜기는 이 다음 달 라면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농심, 삼양식품 등의 추가 라면 가격 인상이 이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부담과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업계의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요, 내일은 이 메린치 증권의 음식료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런 원재료 가격의 인상과 제품 가격의 상승이 앞으로 주가에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대우로 꼽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일반 청약 마감일에 경쟁률 1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증거금은 58조 원 넘게 몰렸는데 이 청약 최소 단위인 10주를 신청하면 균등 배정으로 4주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인 2,585조 원의 주문이 접수가 된 바 있죠. 이 공모가는 희망 밴드 최상단인 39,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공모 금액은 삼성생명과 넷마블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카카오뱅크의 예상 시가총액은 약 18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KB금융, 신한지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단숨에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 일반 청약을 마친 카카오뱅크는 이제 6일 날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슈로 다룬 바 있는데요. KG그룹이 코스닥 상장 폐기물 처리 업체인 KG ETS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주력 사업 부분을 분할한 뒤에 폐기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R&E 사업부 등만 남긴 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한 언론사에 의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핵심 사업부인 폐기물 사업 위주로 재편해서 몸값을 끌어올린 뒤에 이 팔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전국에서 폐기물 처리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죠. 경기 시흥에 있는 KG ETS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 산업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1,5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억 원 증가했는데 폐기물 처리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처리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최근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SK 에코플랜트 등을 비롯한 전략적 투자자와 또 폐기물 업체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사모펀드 등이 거론이 되는데, 한편 이 회사 측은 기업 분할은 추진 중이지만 사업부 매각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텔이 공정기술을 활용해서 퀄컴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인텔이 기술 설명회 이전에 파운드리 고객사 이름인 퀄컴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동안 굉장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텔 대표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공정기술과 관련해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기술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퀄컴은 세계 최대 통신칩 설계 전문 팹리스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큰 손이죠.
삼성전자로서는 기술력에 밀리고 또 대형 고객사도 빼앗기는 연속 카운터펀치를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로서는 인텔, 파운드리, 퀄컴 유치는 뼈아픈 소식이죠. 가장 큰 외부 고객사 중 한 곳인 퀄컴의 물량이 인텔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가능성도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도 계속 점검하고 지켜보고 분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IPO를 앞둔 게임 업체 크래프톤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마무리하면서 공모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14일부터 국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수요 예측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크래프톤 주관사와 협의해서 공모가를 확정한 뒤에 29일에 이 공모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의 공모 주식수는 865만 주 가량이고 희망 공모가액은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3조에서 4조 원 수준인데요. 이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24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7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다음 달 크래프톤은 2일에서 3일에 일반 청약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크래프톤의 경우에는요, 청약 일정을 먼저 진행한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6월 20일 이전에 첫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자, 다음은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8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OLED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4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완전한 경영 정상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7조 197억 원, 영업이익은 5,804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5,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 2분기에도 이렇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두면 상반기에만 1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LCD 패널가가 상승을 해서 그 효과를 봤던 2017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입니다. 이 업계 안팎에선 LCD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상반기 내내 이어진 데다 대형 OLED 라인의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또 애플에서도 이 OLED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고 상당히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성적표가 공개가 되면 함께 실제로 숫자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증권사에서 살펴보고 있는 주요 이슈도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전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 대비해서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대내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는 전략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각종 이벤트라든가 월말 그리고 다음 달 월초 경제 지표 등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점 등 대내외 이벤트 속에서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기 민감주 등의 이런 실적 호조세를 좋게 보기보다는 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보였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을 피크로 실적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는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종의 실적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 관망세 속에 종목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저께였죠. 에코프로비엠 등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 등의 이런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성장 모멘텀이 높은 종목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여타 실적 모멘텀이 있는 IT,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모빌리티 업종은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만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뭐 중국발 정책 불확실성이라든가 실적 시즌 경계감 재부각 등으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로 그리고 최소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례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좀 단기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주가를 회복한 사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적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 업종 내 종목들에 있어서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겠지만 이 주가의 상승 추세를 좀 따라가는 전략이 최근 시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 시 분할 매매 등으로 접근하면서 따라가는 전략 좀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꼽혀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 안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솔브레인, SKC, 삼성 SDI, 기아, LG전자 등에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오늘 시장 조정에 좀 아무래도 저점 매수에 좀 나서 보신 전략 어렵겠지만 좀 시도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이 대형 IT주들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라든가 여타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퐁당퐁당 장세를 좀 감안하시면서 좀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조정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뿐만 아니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가 역대급으로 급증할 것 같아서 시장에 좀 걱정이 큰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과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